거절에 관심이 없어요. 제품은 들어갔는데요? 아니, 제품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절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 이럴 땐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패스해야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 예, 버려요? 예. 이거 이상한 어, 사람이잖아요. 거절도 안 예, 하고. 아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콜드콜을 해갖고 가면은 막 이렇게, 어, 기본이 뭐 됐다, 뭐 나 쓰는 거 있다, 이런 기본적인 거절을 해야 되는데 예.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질문을 그래서 했어요? 네,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거절을 안 해서 제가 이제 뭐 일상적인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처음에는 그런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품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명함을 이제 먼저 주니까 들어봤냐 해도 그냥 뭐 들어는 봤다. 써봤냐 했는데 안 써봤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뭔가 이제 니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크로징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때 당시에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거 나올 수도 없고 다시 앉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게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물론 이게 패스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심리가 뭐 때문에 저럴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렇게 고객들이 갔을 때 무반응일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대표님은 이럴 때 그냥 지금 패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패스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계속 패스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왜냐면 제가,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내 시간 투입이 들어가는데 태도가 좋아도 모자란 판에 그리고 또 내 거를 막 하겠다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모자란 판에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은 최대한 패스하죠, 저는. 네. 그리고 음, 그리고 피디님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처음에는 감사하고 그걸 받아도 그만큼 도와줄 만한 가치가 안 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네, 뭔가 이제 그 정리를 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끌어줄 때 본인들이 아니다 싶으면 저도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놓으면 돼요. 그럼 네. 본인이 언젠가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그 나름대로 어 그런 PCM에서 배운 그런 방향성대로 잘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 두려움, 거절에 대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이제 그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것도 보면 본인이 가서 크루징을 별로 안 하는 거거든요. 음. 난 인셀덤 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인셀덤을 사라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않는 거야.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저 처음에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 거절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거절에 대한 정의요? 네네. 소통의 시작이죠. 음, 예, 소통의 시작인데 이게 어려운 결정의 또 시작이고, 왜냐면 어려운 결정 내려야 상대방이 내가 예상한 대로 거절하거든요. 예, 우리가 대화 속에 쉬운 결정만 내리는 대화는 겉도는 대화예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게 봐야죠.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부부 관계도 보면 민감한 게 있어요. 근데 부부 관계에서 민감한 것 중에 보통 중요한 거는 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혹시라 조심해서 물어보면 거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럼 거절인 음, 확률이 높으면 부부 관계에서 더 확실히 이게 인정됐기 때문에 서로 좀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 같지만 또 그걸 잘 해결하면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죠.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결정 못 내리기 때문에 겉도는 부부 관계와 겉도는 자녀 관계와 겉도는 고객 관계와 겉도는 어떤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거는 고이면 썩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소통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절이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뭘 의미하냐면 거절을 의미해요. 거절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거절이 끝점이 아니라는 거죠. 거절이 우리가 만약 끝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막막하거든요. 거절이 끝점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그렇죠. 제안해도. 근데 거절이 네.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는
돈 벌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음. 관계성에 대한 이 민감한 문제, 그러니까 머리 아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한 방에 팍 해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절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희망으로 보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단순히 고객하고 내 사이이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 어려운 결정의 시작은 거절이 나와야 되고 거절의 시작이 제대로 된 소통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스크립트 안에 제 책에서도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스크립트 자체가 사실 의미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소통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브리핑하고 저렇게 브리핑하고 말을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다 듣고 예스 하다가 그 다음엔 거절을 해요. 예. 근데 그 거절이 왜 거절인지를 보면 그동안의 어려운 결정 내가 못 내리고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브리핑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려운 결정이 뭐냐면 그래서 할 거냐 그래서 지불할 거냐 이 가격에 지불할 거냐 했을 때 no를 해요. 예를 들면 앞에서 막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기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시점이 거절의 시작의 그 시점이 뭐냐면 소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절하면 이제는 뭘 하냐면 그래 이제 까볼 건 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 내가 지금까지 혹시 얘기한 것 중에 얼마 정도는 좀 믿음직한 정보라고 어느 정도 믿냐? 예, 하나도 믿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셔도 되고요. 그 중에서 반반이라고 대답하셔도 되고요. 뭐 10점 만점에 한 7점이라고 대답하셔도 되고요. 내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얼마 정도 믿겨지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브리핑했다는 건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는 혜택을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렇죠. 약속과 그리고 내가 약속을 다른 고객으로부터 지켰던 그 사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상황,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믿겨지냐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뭐예요? 거절이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내가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예.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뭐 고립식 질문, 확정식 질문 다 나오잖아요. 그거 네네. 말고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냐고. 예. 그렇죠. 또 이걸 예. 얘기하고 또 이거 근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사람 거절을 알고 싶으면 무슨 말이냐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순차적으로 더 깊이 하나의 거절의 카테고리 나오면 엄청 깊이 팔 수 있는 거죠. 그 음, 다음에 다른 음. 거절 카테고리 또 뭐가 있냐고 말했을 때 뭐 와이프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거절 카테고리 나오면 또 하나 다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는 건 물어보는 것밖에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얘기했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다 깊이 파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 말을 못해? 그럼 내 입장에서 선택지를 또 줘야 되거든요. 선택지를 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는 내가 뭐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도 그 사람을 가이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당신이 음. 거절은 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뭘 거절하고 있다는 걸 내가 오히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거절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통이고 그게 뭐냐면 이미 시작인 거예요. 서비스의 시작이고 이미 나는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고 이미 나는 이 사람에게 신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거절하면 이렇게까지 나랑 소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거절이라고 했을 땐 그게 소통의 시작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아, 맞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가서 너무나 많이 부닥치고 또 때에 따라서 몰라서도 또 못하고 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이 거절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거절에 대한 어떤 공포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건널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푸른 신호등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두렵고 새로운 거 시작할 땐 다 두렵고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가서 클로징을 못하는 이유도 다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본인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더 아울러서는 그 거절에 대한 어떤
고객을 만나러 갈 때 뭔가 본인들이 본인 거를 좀 만들어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대책 없이 그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어 가서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그걸 디테일하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고객은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서부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점이기도 하지만은 푸른 신호등이기도 해서 그게 참 재밌는 게 지금 파트너들이 자꾸 하나하나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딱 네네네네. 떨어지는 답을 원할 때 아이도 그렇거든요. 초콜릿 계속 달라고 하면 초콜릿 딱 줘야 돼. 예. 그게 아이들의 특징인데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빨이 싹 잘못되거나 안 그렇거든요. 되죠. 그래서 예. 내 파트너도 하나의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주기 위해서 부모가 제대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난 맞아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음, 떨어진 답을 내가 줄 수는 있어. 네. 그치만 나는 역으로 물어봐요. 내가 딱 떨어진 모든 답을 다 줬을 때 거기 가서 이걸 그대로 연기할 수 있냐고 난 물어볼 것 같아요, 오히려. 못해요. 못해요. 네, 왜냐면 맞아요. 내가 100% 준비했는데 가면은 종이장이에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그거는 맞아요. 하나의 무대거든요. 1대1로 전화 통화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연습해도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예, 초보들이. 콜드콜 하는데 왜 꼬리 물기를 못하지? 예. 왜 이 가운데에 대한 그 힘을 자꾸 설득하는데 자꾸 쓰지? 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미 훈련된 사람도 실수하는데, 그러면 훈련 안 된 사람이 그 딱 떨어지는 답안지를 딱 주고, 그 답안지를 가지고 인생이 변할까? 세상에 어디 가도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이걸 얻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는 거랑 내가 누군가를 잘하게 만든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답안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죠. 내 경험치에. 근데 내가 이걸 전달해 줄 때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리더십이 뭐냐? 뭐 시작 전부터 일단 완고하게 내가 딱, 이 사람한테 뭐가 좋은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답안지를 그대로 준다고 했을 때 줄 수는 있지. 아니, 실제로 하나 그렇죠. 만들어줘야 안 돼. 음, 예, 나도 맞아요. 답안지를 주고 훈련시켜도 실수하고, 심지어 그거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 내가 브리핑한 걸 내가 요즘에 다 녹음하거든요. 네. 내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브리핑을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거는 내가 내 옷이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멘트와 그게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누군가 그 브리핑 내용을 들으면, 그냥 오히려 희망이 더 안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방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예. 그래서 이 자존감이 중요하고 믿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놈의 믿음과 자존감은 어떻게 올려요?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작은 맞아요. 성공부터 올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작은 성공에 대한 부분들은 답안지를 자기가 독립적인 선택으로 이게 우리가 흐름 안에서 그 사람을 자극시켜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답안지 딱 떨어져가지고 준다. 이런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제 수강생들도 다 키워놓으면 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결국 자기가 해야 되겠다. 결국 자기가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면 열받죠. 왜냐면 누가 몰라요. 나도 12년 동안 내가 했지. 그럼 누가 했어요? 책도 내가 썼지. 누가 썼겠어요? 아니, 광고도 돈도 내가 썼지, 누가 썼겠어요? 돈도 내가 벌었지, 누가 벌었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아닌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그 영향력 나한테 주는 그 자극과 영향력이라는 게 일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력이거든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여기에 설득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호받고 이렇게 알고리즘 많은 것들로부터 그 강력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제가 도와주고 옥대영봉자 만들면 다들 있잖아요. 머리가 핑 돌아요. 예, 다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제 얘기는. 네. 이게 초심이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자기 다들. 자신을 항상 다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게 되지. 네. 저도 지금 요즘은 그 파트너들이 이제 있을 제법 있죠. 있는데 그런 콜드콜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는 거를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데리고 실제로 현장에도 나가요.
다 같은 지역이니까. 네.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해보면은. 그걸 보여주면 오히려 한계 효용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더 일찍 포기할걸요. 근데 생각보다 글쎄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주는 거는 아무나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얘가 하는 걸 다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 그걸 따라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신 좀 그 사람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안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작은 범위 안에서 이거 이끌 필요도 있거든요. 야, 보여준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옛날에 저기 뭐야, 성경에도 나오는데 많은 것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기적들을. 근데 왜 다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럴까요? 왜 다들 그걸 못 믿을까요?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음, 음. 음.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 콜드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콜수가 많아질수록 얻는 거,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부작용,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물론 부작용이라고 한다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 나름대로 많이들 겪으면서 되려 더 콜드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성숙돼 가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이 그 원래의 어떤 그런 기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요즘은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든지 다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이 거절이 가장 두렵다가 보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가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 두렵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친구처럼 데리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님께 물론 저는 알고 있는 질문이 아는 거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멋졌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